낯선 이에게 받은 잊지 못할 위로. 방송 섭외가 어려운 대상 중 하나가 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장성 편백나무 숲으로 취재를 갔을 때도 그러했다. 말기암 환자들이 그 숲을 자주 찾는다고는 했지만 그날따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정처 없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저 길 끝 나무 사이로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섭외가 될지보다는 일단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들이 무슨 촬영이냐고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큐 3일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섭외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 되는 사람이 흔쾌히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딱 하나, 아내에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달라고 했다. 그게 분명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그의 아내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편백나무 숲에서의 생활을 선택했고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 같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렇게 첫 만남 후 숙소에 돌아와서 나는 3일 동안 그 부부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면 좋을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이후로 어떤 게 힘든지 물었겠지만 왠지 그 부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는 3일 동안이라도 암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 즐겁게 웃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물어야지. 나는 다음 날 두 사람에게 서로 첫인상이 어땠는지부터 물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어떤 모습에 감동했는지 물었다. 부부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어들었고, 나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전부를 걸어본 적 없는 나는 모를 행복을 저들은 알고 있다고. 어느덧 3일이 지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다. 나를 본 그가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거 봐요. 제가 분명 이 촬영이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아내가 암 판정 후 처음으로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웃으며 사는 법이라는 책도 한 권 샀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믿기질 않았다. 그를 따라 집 옆에 있는 텃밭으로 가서 단정히 자른 아내의 단발머리를 보고 나서야 그녀의 밝아진 모습을 실감했고 나의 노력이 그녀에게 닿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녀는 텃밭에 가지런히 배추씨를 심고 있었다. 배추가 잘 자라면 제일 예쁜 배추를 줄 테니까 꼭 다시 오라며 웃는 부부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그 후 2주가 지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취재하고 있을 때였다. 무심히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서 걸려온 거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진단받고 큰 수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 순간 왜 가까운 지인들보다 편백나무숲 부부가 떠올랐는지.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참 많이 울었다. 그들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음 아내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어떨 때 환자가 제일 약해지고 어떨 때 보호자가 도망치고 싶어지는지 나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침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전화해 대뜸 어머니 병실을 물어보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병실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 편백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는 내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충령산 숲을 다니며 쓸만한 편백나무가 있는지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 한다. 다행히 좋은 놈을 발견하고는 그 무거운 나무를 이고 내려와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어머니 병실로 가져온 것이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우리 어머니와 그 부부가 만나서 어떤 표정으로 첫인사를 나눴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도 서로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고 진심의 말들을 건넸으리라. 어머니 말로는 그들이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데 그렇게 따뜻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만나 편백나무를 주고받았고 낯설지만 따뜻한 부부의 위로에 어머니는 다시 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의 병까지 알게 돼 약해졌던 나도 편백나무의 편안한 향을 맡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3일 동안 취재차 만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늦은 밤 내 전화를 불쾌해하기는커녕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까지 와서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갔다. 촬영 중이어서 통화도 길게 못하고 끊었는데 서운한 기색 없이 바쁠 텐데 얼른 전화 끊고 볼일 보라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이 고마움을 나는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다고 꼭 한번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부부는 연신 괜찮다고만 했다. 덕분에 아내가 활기를 찾았으니 고마운 건 오히려 자신들이라면서. 살면서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깊은 위로를 받게 될 줄 미처 몰랐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 갈수록 낯선 타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늘어갔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덜 믿고 덜 기대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타인에게 벽을 세우는 법을 배워가던 나는 며칠 전까지 이름도 몰랐던 부부에게 깊은 위로를 받았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타인을 만나면 혹시 상처받을까봐 겁내며 세우던 벽도 조금씩 허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새벽 휴대폰이 울리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는 부고였다. 얼굴을 마주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결국 그러지 못했다. 장례식장 영정 속의 그녀는 편백나무 숲에서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영정 앞에서 끝내 울고 말았다.